예요.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극한에서는 이제 수렴과 발산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고, 수렴이라는 거는 그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 거 아니야, 그치? 무언가 이렇게 모아지는 거 우리는 수렴이라고 하겠지. 그리고 반대로 무언가 벌어져서 뭔가 퍼져 나가는 거를 발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fx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함수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x값이 a로 간다라는 얘기야. x값이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위치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x값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겠니?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좌측에서 다가가는 방법이 있고 우측에서 다가가는 방법이 있겠지. 좌측에서 다가가는 걸 우리는 좌극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우측에서 다가가는 거는 우극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결론적으로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일치할 때 우리는 A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가장 큰 틀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얘들아, x가 다가가는 거는 항상 x축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y가 다가가는 거는 그래프를 가지고 x 그 위치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x가 좌극한이 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y 값은 x가 이렇게 다가갈 때 y는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다가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치? 우극한 쪽으로 볼 때는 x는 이렇게 다가간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다가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좌극한은 우리가 a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a라는 값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a에서 뭐 뺀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a보다는 뭐 작은 수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a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이거는 바로 a의 좌극한, a의 우극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좌극한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L이라는 값으로 가고 있죠. 우극한도 Y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 L이라는 값으로 가고 있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L이라는 값으로 뭐합니까?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걸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냐? 이렇게 L, I, M, 뭐, limited 영어 단어 있잖아. 그치? 그렇게 쓰고, 밑에다가는 X가 이렇게 A로 간다라고 씁니다. 알겠니? 그런데 이거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fx라는 함수가 x가 a로 다가갈 때 그거의 극한 값. 여러분은 함수값이라는 건 알잖아. 그치? 함수값은 뭐야? x가 얼마일 때 y값이 얼마냐 그거잖아. 그치? 함수값은 그냥 딱 고정된 값을 말하는 거죠. x가 a라는 자리에 있을 때 y값이 얼마니? 그걸 뜻하는 거고, 극한값이라는 거는 고정된 값이 아니야. x가 그러니까 어디로 다가간다. y도 어디로 다가가냐. 즉 약간 목표와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네. 함수값은 우리가 fa가 함수값이죠. 그래 안 그래? 이게 함수값이잖아. x가 a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라는 다른 기호잖아. 그치? 극한값은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x가 여기다가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거는 a에서의 뭘 뜻하는 거야? 극한값이 얼마냐라는 뜻이고, 극한값이라는 거는 x가 a에서 좌우에서 이렇게 둘이 다가올 때 y값은 어디로 이렇게 모여지느냐, 수렴하느냐 그 뜻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좌극한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우극한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얘네들이 없는 거는 그냥 극한 값을 물어본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 오케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좌극한도 L, 우극한도 L, 좌극한과 우극한은 모두 다 L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 좌측에서만 어디로 가느냐를 추적하는 거니까. 우극한은 우측에서만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는 거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은 반드시 존재해. 그러나 극한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어떨 때 없냐?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곳을 향해서 가지 않을 때, 그냥 떨어져 있을 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해됐어요? 자, 일단 그 생각하시고, 어쨌든 수렴은 이제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길 좀 보시면, 이런 것부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봐봐. 얘하고 얘를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의 말을 잘 따라와 보세요. 1번하고 2번하고는 같은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입니까? 1번, 2번은. 뭐 생긴 모양 보니까 당연히 뭐 다르게 생겼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가 2번을 갖다가 얘를, x 빼기 1이고 얘는 뭐니까? x 더하기 1, x 빼기 1로 이렇게 봐버리면 두 개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약분되잖아. 두 개가 약분되면은, 이거잖아.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뭐 하는 거야?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약분했지, 얘들아. 약분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니? 언제 약분해요, 여러분들? 같을 때 약분하죠. 근데, 같아도 약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 알아요? 언제일 때죠? 0일 때야, 0일 때. 그치? 그러니까 약분한다라는 거는, 얘가 0이 아니다, 그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0이면은 0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약분하는 게 나누는 거고, 나눈다라는 말에는 뭐가 전제가 돼 있냐? 0이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거 두 개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는 뭐냐면, x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는 약분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돼요. 선생님 하나하나 말하는 건 정확하게 잘 알아들어야 돼, 이제는. 알겠어? 그러니까 x가 1이 아니면, 즉 여기 있는 거를 선생님이 fx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fx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x가 1이 아닐 때는 그냥 x 플러스 1로 간단하게 뭐 하면 돼? 나타내버리면 되는 거야. 왜? 뭐 복잡하게 나타낼 필요가 없잖아.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x가 뭐일 때? 1일 때야. 그럼 x가 1일 때라는 거는 얘는 분모가 0 돼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때는 여기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1번 함수는 x값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즉 실수 전체 범위에서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 2번 함수 같은 경우는 x가 1이 아니라는 조건 아래에서만 x 플러스 1이고,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두 번째 함수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펑크가 뭐 있어? 뚫려 있는 그런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전혀 다른 함수야. 물론 99%는 똑같아요. 어쨌든 함수값이 없는 함수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의 식들을 많이 만날 것이고, 이런 식의 식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할 수가 없어? 함수값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원이 다음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원이야. 어쨌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분수 형태 함수를 많이 만날 건데, 분수 형태 함수를 만나면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뭐를 체크해야 되냐?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x값에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펑크가 뚫려 있다, 그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두 함수가 되는 건데, 1에서의 뭐를 찾아보는 거야? 극한값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다가가면 나는 이렇게 다가가고요, 우극한 가면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러면 요는 2라는 값으로 뭐 하는 거야? 점점 다가가고 있구나. 즉 목표 지점이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극한을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x가 1은 아니야. 1에 뭐 하는 거야?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그랬을 때 극한값이라는 거는 x가 1에 다가갔을 때 y는 어디에 다가가느냐. 근데 다가가는 게 좌우가 같아지면 수렴한다, 좌우가 달란다,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이지. 알겠지? 그러니까는 극한값이 뭐가 돼? 2가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가가면 1로 다가가고요, 1로 가면 이게 다가가네요. 즉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극한값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2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생긴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가 뭘 말하는 거냐? 빵꾸가 뚫리지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뻥크가 뚫리지도 않은 함수. 우리가 이런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니? 연속함수가 왜 중요하냐면 연속함수라면은 무조건 어떤 x 이퀄 a라는 점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보면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속함수는 함수가 이어져 있다는 거야. 끊어져 있지 않고. 그렇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의 함수값을 한번 물어본다고 쳐봐. 그럼 당연히 얘가 붙어 있으니까 좌극이 얘고 우극이 얘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연속함수라는 게 판단이 되면 원래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좌극을 구하고 우극을 구해서 좌극과 우극이 같은지를 확인해서 같으면 그 같은 값이 극한값이거든. 근데 만약에 연속함수라고 하면 좌극과 우극을 따로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어차피 좌극과 우극은 무조건 뭐하게 돼 있어? 똑같게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그냥 좌우가 우극이 똑같으니까 극한값을 그냥 구하시면 되고,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 연속함수일 때는 함수값 구하듯이 구하면 됩니다. 그냥 뭐 구하듯이? 함수값 구하듯이. 그 얘기는 뭐야? x 이퀄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여기 있는 x값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1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뭐일 때? 연속함수일 때는. 알겠지? 자, 그런데 얘처럼 이렇게 연속함수가 아니야. 연속함수가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여기 봐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0분의 0이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럴 때는 당연히 안 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좌극과 우극을 우리는 뭐 해야 돼? 구해야 되는 거야. 좌극과 우극을 구하기 위해서는 굳이 x값이 1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극한값이라는 거는 그 값은 아니고 그 값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구할 때는 얘를 뭘로 나눌 수가 있어? 1로 나눌 수가 있다고. x 빼기 1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 나는 1에서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는 그 뭐야? 하고 났더니 얘는 뭐야? 다항함수잖아. 연속함수.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함수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다 연속함수지? 끊어지지 않았잖아. 그치? 그럴 때는 그냥 뭐 하시면 된다? x에다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간단하게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얘네들을 약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얘들아? 나는 1에서의 극한값을 찾겠다는 거는 x에다가 1을 집어넣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알겠지? 1로 가까이 다가가겠다, 다가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겠네? 라는 걸 말하는 거고, 쉽게 생각을 우리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0이 되게 하는, 빵꾸가 떨어져 있는 이 친구를 갖다 없앤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만 집어넣어버리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극한값은 이미 도달했거나 도달하려는 목표 지점의 함수값과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봐봐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값은 뭐 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던 거지. 이런 함수 무슨 함수 얘들아? 연속함수. 오케이? 연속함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무조건 같아요. 당연하지. 빠꾸 뚫린 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건 뭐니 얘들아? 연속함수는 아니야. 왜? 여기에서 지금 뭐에 있어? 얘가 하나 이탈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야 될 게, 얘는 연속함수고 얘는 연속함수가 아니야. x 이퀄 a라는 곳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값은 뭐야? 나 여기에서 네 위치가 어디야? 딱 거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a에서의 함수값은 바로 뭐가 돼? 베타가 돼야 되겠지. 함수값은. 근데 극한값은 나 이렇게 다가갈 거야. 너 어디로 다가가? 아, L로 다가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즉 함수값이 연속함수일 때는 무조건 그냥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고, 얘처럼 함수값이 있어도 이탈돼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얘는 함수값이 없어도 극한값 존재하는 데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발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수렴하고 약간 이제 뭐 느낌이 다르지. 발산은 좌우 구간이 한쪽으로 모여지는 느낌이라면 얘는 따로따로 가버리거나 서로 만나지 않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 보면 X에게 좌극한을 한번 갑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 그치? 자, 우극한 범위에서 쭉 올라가겠지, 이렇게. 얘네 둘이가 니네 생각할 때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 없어. 그치? 이럴 때 우리는 발산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뭐가 되겠습니까? 같은 입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생소한 함수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함수를 만나면 얘들아, 절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구간을 나누면 되겠지. 그치? 이런 함수 절대 이제 두려워하면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함수도 많이 만날 거야, 이제 우리가. 이런 함수는 절대값이 있는 함수 절대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그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이 친구를 gx라고 한번 해보면, 아, gx라는 함수는 나눠지겠구나. 뭐가?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로 나누겠지. x가 0일 때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x 이퀄 0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그럼 x가 0보다 크면은 얘는 x분의 1 될 것이고 얘는 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고 나면은 함수를 그려보면 x분의 1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x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지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다. 얘는 x가 0보다 여기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그치?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는 x분의 1 거, 양수 쪽에서는 x분의 1이니까 얘를 내가 택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얘를 내가 택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함수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펼쳐진다라고 보면 되고, x 이퀄 0에서의 극한값은 뭐라고 얘들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냐, 그 얘기야. 같은 목표. 만나지는 못할 수 있어.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 만나지 못하더라도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느냐. 근데 얘는 그게 아니란 얘기지. 위로 막 쫙 올라가는 것 뿐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극한값을 한번 조사해봐라. 이런 거 그리는 거 어렵게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알겠지? 없다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이제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봐봐. 우리가 조금 전에 얘들아, 이 극한값에서는 내가 최대한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제일 편하기는 하지. 왜? 그래프를 보고 대놓고 뭐 하니까 구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래프를 내가 못 그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얘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일단은 y 이퀄 여러분들이 이거 아까 그릴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러면 얘하고는 무슨 차이니?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간단하잖아, 그치? 원래는 여기는 어디서 분화구를 뽑았어? 0에서 이렇게 x 이퀄 0에서 분화구를 뽑았잖아. 폭발했잖아, 화산이. 근데 얘는 어디서 뽑는 거야? 1자리에서 뽑는 것 뿐인 거지. 결국에 이 함수나 똑같은 함수잖아. 평행 이동만 뭐 한 것 뿐이야? 있는 것 뿐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2x 빼기 1이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좀 가파르게 올라가겠지, 뭐. 좀 더 완만하게 올라가겠지. 분모가 커졌으니까. 2분의 1이라는 위치에서 뭐 하는 거고, 분화구를 뽑아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예측을 조금 할 수 있으셔야 되겠네요. 자, 이 함수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라는 거야. 이 함수는 얘들아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자, y는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분모가 제곱이 되는 함수를 여러분이 만나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고1 때 유리함수 할 때도 분모가 뭐밖에 안 했어? 1차밖에 안 했잖아. 그렇다고 얘를 뭔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왜? 분모는 1일 때부터 모양이 무슨 모양이니? 직선이니? 곡선이니? 곡선이야.
그러면은 분모가 얘들아 얘가 x분의 1하고 x제곱분의 1이 한번 우리가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하고 얘하고 누가 더 빨리 커지니? 당연히 x제곱이 빨리 커지겠지. 우리는 정확한 그래프의 모양을 지금 체크하라는 게 아니야. 얘가 어떤 식의 그래프를 가지겠구나 라는 걸 체크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x분의 1은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x제곱분을 생각 한번 해봐. 여기는 2일 때 2분의 1이잖아. 여기는 2일 때 4분의 1이잖아. 3일 때 3분의 1이면 3일 때 9분의 1이잖아. 이쪽이 점점 그 기울기라고 표현해볼까? 기울기가 점점 얘가 더 뭐해? 얘가 더 가파릅니까? 가파르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얘는 3일 때 3분의 1이지. 얘는 3일 때 뭐야? 9분의 1이잖아. 그럼 9분의 1이 더 안 가파르잖아. 폭이 짧으니까. 그러니까는 얘하고 얘는 모양 자체가 뭐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파르기의 정도만 뭐하는 것 뿐이야?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어쨌든 간에 얘는 근데 제곱이다 보니까 음수를 집어넣어도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원래 이 친구는 그래서 얘보다 굳이 따지자면 얘보다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치? 여기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니 얘들아? x축 대칭이라고 보면 되겠지. 어떤 함수 자체를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버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각각의 x값에서 y값들이 결정이 될 건데 그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던 친구는 이쪽으로 올 것이고 여기 있던 친구는 이쪽으로 올 것이고 얘는 일로 올 것이고.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이 그래프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조금 많이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제 이쪽 반은 근데 사실 그래프를 다 알아야 내가 극각값을 구하는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근데 그래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쌤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x 이퀄 1에서는 x 이퀄 어디에서? 0에서는 극각값이 존재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이 한없이 밑으로 이렇게 가겠지.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발산이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발산도 위로 뻗어나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 얘를 우리가 이제 발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라는 거는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플러스 방향으로 쭉 계속 그냥 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야. 수로 보지 않습니다. 뭐 증가하는 상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수는 아니에요. 양의 방향으로 계속 뻗어 나간다. 내가 1이라는 값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y값은 뭐 한다? 엄청나게 큰 값으로 계속 뭐 한다? 걔는 그쪽으로 간다. 근데 얼마나 큰 값으로 가는지 내가 모른다고. 100이라는 값으로 가는지 1000으로 가는지 10,000으로 가는지 1억으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게 발산이라고. 수렴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목표점이 있어야 돼. 목표 수가 얼마로 간다라는 게.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 때는 여기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게 뭐 양의 발산, 음의 발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결론부터 조금 얘기를 하면 얘들아, 발산은 목표점이 있다 없다? 없어. 수렴은 목표점이 있어 없어? 있어. 왜? 얼마로 수렴하니까. 그치? 그러면 발산과 수렴 둘 다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발산은 거의 공부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뭐가 중요해? 얼마로 수렴해? 즉 그 수렴하는 값이 극한 값이거든. 그리고 발산하는 거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고 발산하면 극한 값이 없어. 그러니까 답이 뭐야? 극한 값이 없다가 답이야. 수렴하면 얼마로 수렴한다. 얼마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의 어떤 특징상 우리는 수렴 위주로 뭐한다?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발산은 그러한 상황이구나 정도만 여러분 인지만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간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 뜻은 뭐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지금 이렇게 빨간 함수, 파란 함수 이게 이제 지금
y 이퀄 fx 함수입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떤 a라는 특정한 값에서의 극한값도 내가 구해보고 싶지만 또 누구도 구할 수가 있냐면 x가 엄청나게 커지고 싶어.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고 싶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럴 때 극한값은 과연 뭐가 되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x가 한없이 이렇게 가고 싶어. 이렇게. 알겠지? 근데 이런 함수들은 우리가 이 땡땡이를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정근선이라고 부르죠. 정근선이 뭡니까? 그래프가 그 값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얘는 한없이 이렇게 가겠지. 그래 안 그래? 어디를 향해서? 알파를 향해서. 그치? 그래서 이거의 답은 뭐가 되냐? 알파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선생님 마이너스 그러면 무한대는 뭔가요? 이거는 x가 엄청나게 작은 값으로 계속 나는 가보고 싶어. 그러면 y값은 그래프라고 그냥. 그럼 그래프는 너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가 쭉 이렇게 가겠지. 어디를 향해서? 베타를 향해서. 그러면 나는 베타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결론 내려볼게요. 이런 얘기야. 리미트 fx가 있을 때 얘들아 x가 a라는 특정한 값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알겠니? 특정 값은 어떻게 간다고? 양의 방향 뭐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될 수가 있냐? 리미트 x가 풀마 무한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당연히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갈 때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좌극과 우극이 다 있겠지. 5로 간다 그러면은 5의 좌극한과 5의 우극한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갈 때는 뭐 당연히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 한 곳으로만 가겠지. 이러한 상황일 때 수렴이라는 거는 뭐냐? 결국에는 그래프가 뭐 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막 커지는 느낌이 아니고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걔가 쭉 가는 그래프면 수렴. 알겠어? x가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어쨌든 이렇게 갔을 때 그래프는 어딘가를 향해서 이렇게 막 퍼져. 위로 퍼진다? 플러스 무한대. 아래로 퍼진다? 마이너스 무한대. 퍼지는 거는 발산. 발산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수렴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렴하는 게. 여기 뭐 무한대, 무한소라는 말이 있는데 무한대라는 거는 한없이 커지는 거를 무한대라고 하고요. 반대로 한없이 작은 거를 무한소라고 하는데 무한소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마 오늘 이후에는 들어볼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우극한, 좌극한 이야기 좀 잠깐 한번 할게요. 우극한, 좌극한. 쌤이 다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한번 그래프 보시면 fx 그래프가 만약에 얘들아 이렇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뭐 있어? 아니 끊어져 있지. 어차피 배울 거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불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용어 자체는 어려울 게 없죠. 끊어져 있으면 당연히 불연속이겠지. 자, A로 내가 가고 싶은데 A의 양의 방향에서 가는 거를 우극한, 표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가면은 그럼 이쪽에서의 그래프는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L이라는 값으로 우극한 값은 L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좌극한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얘는 M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fx의 A에서의 우극한은 L, fx의 A의 좌극한은 M 이렇게 되겠지. 근데 L과 M이 뭐해? 같지 않아.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극한이 존재하냐 안 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좌극한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당연히 존재하는 거야. 그 위치에서 한 그래프가 아예 없다면 존재하지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그래프가 아예 없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정의되지 않았다. 즉 정의역이 없다라는 거야. 정의역이 없는데 그 값에서 극한값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야? 또라이지. 아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물어보는 거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처음에 이 얘기 들으면 조금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알쏭달쏭합니다. 도대체 사실은 결론은 이게 이제 대학 수학 가면은 굉장히 막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따지는데 고등학 수학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내가 명확하게 알자 사실 그 개념은 아니야. 얘가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들이 어떤 함수들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극한값을 내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에 초점을 맞춘 게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극한값을 내가 구하는 게 핵심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배우기 전에 일단은 극한이라는 게 뭔지 좌극 우극이 뭔지에 대한 그냥 배경 설명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한번 여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fx가 생겼을 때 이따위로 절대값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값은 뭐야? 얘가 0이 되는 값 x가 1이지 그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무시하면 되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무시하면서 괄호치고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분자하고 분자 분모 사이에 뭐가 될 것이고 약분이 될 것이고 x가 1에서는 당연히 뭐가 존재하지 않아? 함수가 정의되지 않아. 그러니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고 나면은 얘는 뭐 1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1이라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속함수지. 다시 x 이퀄 2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속이잖아. 1 말고 또 이렇게 끊어지거나 그런 데 있어요? 없잖아. 연속함수일 때는 무조건 함수값과 극한값이 뭐하다고? 같다고. 알겠지? 그러니까는 1이 아닌 나머지에서 극한값을 물어보면 그냥 뭐 하면 돼? 함수값 구하듯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게 극한값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끊어졌어. 끊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좌극과 우극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만났어. x 이퀄 1에서 2에서 극한값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구하면 너무 좋겠지만 귀찮잖아. 그리고 얘가 좀 더 내가 그릴 수 없는 형태일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 함수를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일단은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줄게. 이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 함수가 이거예요.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x 이퀄 1에서 극한값을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그냥 집어넣어 여기다가. 일단은 무조건 대입하는 거. 왜? 얘가 어떻게 생긴지 내가 모르니까. 집어넣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겼니? 분모가 0이 돼버리네. 어이씨 18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어이씨 뭐야 이거. 그럼 좀 귀찮네? 그럼 어쩔 수 없다고. 어떻게 한다고? 아, 나 그러면 x 잘 봐. 1 마하고 x 1 풀을 내가 구할 거야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x 1 말하는 건 0.9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오케이? x 1 풀이라는 거는 뭐 1.1 정도 생각하셔도 되겠죠. 1에 가까운 1보다 작은 거 0.9 1보다 큰 1에 가까운 거 1.1 정도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넣는 거야? 0.9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왜?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얘가 그냥 나올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지를 뭐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지. 되니 안 되니? 그러면 당연히 0.9 집어넣으면 얘는 뭐 해야 돼? 음수잖아. 음수니까는 당연히 뭐 해야 돼?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겠지. 어떻게 바꿔서 나오냐? 아, 얘를 부호 바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달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당연히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이고 이게 약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왜 된다고? 1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하나 뭐가 아니니까? 1이 아니니까. 1이면 약분이 안 돼. 왜? x 분모 0으로 만드니까. 알아들어? 근데 1이 아니잖아. 왜? 1 마잖아. 1마. 1보다 작은 수라고. 그러니까 약분이 가능한 거지.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얘는 그러면 이제 무슨 함수니 얘들아?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뭐 할 수 있어? 함수값과 극한값이 뭐 하다고? 같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어? 1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1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니? 아니, 이렇게 없어졌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알아듣겠죠? 이 상황이 되면은, 아, 너일 때는, 너는 양수니까 x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약분이 돼. 왜? 1풀이니까 되는 거야. 1풀이니까. 1이면 안 되는데 1풀이니까 되는 거야. 하고 나서 그러면 x 플러스 1만 남았잖아. 그러면 얘는 다항함수니까 x에다가 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1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 1 집어넣을 결과가 얘는 뭐가 됩니까? 2가 됐죠. 그러니까 좌극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우극하는 뭐가 되는 거니? 플러스 2가 돼. 좌극과 우극이 같지가 않네? 아, 그러니까는 너는 x 이퀄 1에서 뭐라는 얘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야.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은 수행평가로 극한 여부를 뭐 조사하세요 이렇게 나와. 문제가 얘들아 두 가지 형태인데 학교 내시는 조사라는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조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극한값이 있으면 극한값을 구하고 없으면은 이제 발산하라 이렇게 표시하는 얘기거든. 근데 여러분 교과서도 보면 이제 조사라는 문제가 있는데 조사라는 문제는 무조건 발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문제 퀘스트 나오는 게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아 실제로 여기에서는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만나지 않는구나. 둘이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의 비교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얘기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극한값은 존재를 하느냐. 아까도 뭐 했던 얘기니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알겠지? 이렇게 뻥긋 뚫린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뻥긋 뚫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함수값이 없지만 함수값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극한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연속함수이면은 당연히 함수값이 극한값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함수값이 있다고 치더라도 함수값이 극한값이 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함수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조금 편리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극항과 우극항을 따로 계산을 일단은 합니다. 우리는 일단 일반적으로 왜? 여러분한테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줘놓고 좌극, 우극 조사하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아, 당연히 안 하지. 당연히 안 하지. 근데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어떤 경우냐? 나에게 주어진 함수가 일단은 뭐가 아니야? 연속함수라는 확신이 안 들어. 연속함수는 뭐가 일단 연속함수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일단은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야. 다항함수라는 거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할 거니까 어쨌든 1차, 2차, 3차, 4차 함수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니? 그리고 또 여러분이 배웠던 함수 중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일단은 고1 때 배웠던 유리함수 있죠? 유리함수는 연속함수입니까? 불연속함수입니까? 연속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축이 뭔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정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야? 끊어져 있지? 그럼 이 끊어진 이 x값, 이 x값은 바로 뭐냐면 유리함수 있으면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야. 알겠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속함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만약에 물어보면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고 유리함수가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물어보면 그냥 연속함수니까 대입해서 구하면 끝나는 거고. 알겠니? 무리함수는 어때요? 연속이야? 아니면 부연속이야? 무리함수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는 연속함수죠. 끊어진 적 있었어요? 무리함수가? 아니잖아. 여러분 무리함수 뭔지 기억나요? 출발 있고 양쪽 4개 날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무리함수도 연속함수야.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이제 구하는 함수가 뭐가 나오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절대값 함수.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 연속함수가 될 수도 있고 연속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우스 함수. 가우스가 또 등장을 하고요. 광주부에서는 가우스가 잘 하진 않아요. 학교에서 가우스 함수를 다루지 않으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극한이나 연속 파트에서 가우스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루기는 해. 광주부는 안 다뤄.
준비 안 들었었어요. 참고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예라고 해가지고 유리함수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라고 했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끊어진 쪽에서는 당연히 불연속이기 때문에 알겠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따위 생겼다 이런 이따위 생긴 거는 당연히 절대값 함수죠. 그쵸? 절대값 함수는 x가 0보다 크면 그냥 x로 나와가지고 x분의 x니까 1이 될 것이고 충분히 뭐 이해되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는 거고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어디에서만 x 이퀄 0에서만 끊어지고 나머지는 쭉 연속 이어져 있지 x 이퀄 0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우스 함수. 가우스 기억나요? 가우스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일단은 뭐 정수 단위로 끊어진다 정도는 기억나야 되겠지만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 나더라도 이게 가우스 있으면 그치? 뭐 1단위로 끊어야 된다 그 정도는. 그래서 이런 가우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fx는 가우스 x야. 이게 계단 함수지 계단 함수. 다 했었지 보일 때 계단 함수고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1값이고 0에서 1까지는 0이다. 가우스 함수는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뭐한다?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가우스는 어디마다 불연속이 되겠니 얘들아? 정수마다 불연속이네. 그쵸? 뭐 마이너스 5, 마 4, 마 3, 마 2, 마 1, 0, 1 다 불연속이야. 얘는 불연속이 되게 뭐하게 해서 많은 함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실제로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 가우스하고 뭐가 절대값이 합쳐서 나옵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고. 자, 봅시다 한번 1번. 이런 함수는 뭔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냥 문제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뭐 하는 것 뿐이야? 그냥 그린 거야. 이렇게 대충 그냥 그린 거야. 오늘 이런 거 선생님이 한 20문제 이런 거 냈으니까 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체크해 봅시다. 자, 여기 봐봐 1번. 얘들아 뭐 구하라는 얘기야? 뭐 구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의 우극한. 플러스니까 우. 마이너스 1 우극한.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우극한은 어떻게 가야 되겠어? 마이너스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플러스잖아. 당연히 큰 쪽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우측에 있는 쪽 그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렇게 갈 때 실제 내가 필요한 거는 뭐야? x 그 부분에서 그래프는 어떤 변화가 있냐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얘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나는 뭐가 중요해? y값이 y값.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y 어디로 가고 있어? 쭉 따라가다가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하면 어디를 쳐다봐? y축을 쳐다봐. 위치가 어디인지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이게 쭉 가서 뭐 하는 거야? 쳐다보라고. 이렇게 y값 얼마야?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0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별거 없어요. 그쵸?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얘는 뭐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자극한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자극하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같은 방법으로 찾으시면 돼요. 1풀, 1마 이건 뭐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3번 한번 3번. 얘는 뭐야 얘는? 이거 뭐야 이거? 뭐긴 뭐야? 0에서 함수값 물어본 거지. F0 처음 봐? 맞죠? 갑자기 또 얘 나오다가 얘 나오면은 저 뭐야? 이러는데 뭐야 F0 0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얼마야? 1이지 1. 0에서의 딱 위치를 물어본 거니까. 됐습니까? 이 친구는 뭐라고? 0마. 그치? 0마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내 위치에서의 y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는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발전 문제 한번 볼 건데 여기 한번 봐봐. 이게 얘들아 지금 뭔 소리냐면 여기 봐봐. 뭔 소리냐.
이게 뭐냐면 A의 뭐가 얘들아? A가 뭔지 모르지. A의 좌극한이 어디로 얼마란 얘기야? 1에 2. 그렇게 만족시키는 상수 A가 누구냐? 지금 그거를 물어본 거라고. 알아들으시겠어? 그러면 여러분 이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실 수 있겠어요? 뭔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자, 봅시다, 한번. 자, 이게 X축이고요. 이게 Y축입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구간이 어떻게 돼 있어, 얘들아? 얘는 지금 뭐니? 마 2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야? 2까지 말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때는 바로 뭐라고? 이거라고, 이거. 4분의 1 X제곱 중학교 3학년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뭐만 체크하면 되겠어? 0일 때는 어차피 0이겠지, 여기겠지. 그쵸? 그리고 좌우 대칭이겠죠? 우함수니까. 그러면은 2만 치면 돼. 2 집어넣으면 얼마니, 얘들아? 얼마? 1이지, 1. 그러면 X가 2일 때 Y 값이 1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뭐가 하겠어? 되겠네. 아니, 어렵지 않다고, 전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X가 뭐일 때, 얘들아? 2일 때는 얼마래? 0이래, 0.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빵꾸 뚫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다. 그치?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고, 1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는 혹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이렇게 눈에 보이셔야 돼. Y 이꼴 절대값 X. 알아요? 몰라요? 절대값 X 알아요?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45도로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Y는 이거.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야? X축 대칭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없어지고. 그치? 거기다가 뭐가 붙었어? 플러스 4가 붙었지? 이거 뭐 하라는 거야? 4만큼 끄집어 올리라는 거지. 뭐 이렇게. 여기가 4 이렇게. 그럼 마4 여기 4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1, 2, 3, 4 여기서는 4라고 할게요. 4에서 어떻게? 4에서 4까지 요렇게 되는데 2보다 뭐 한 쪽? 큰 쪽. 그치? 2보다 큰 쪽이니까 2일 때는 당연히 얘들아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네. 얘가 2가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너는 마사.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그치? 그려야 할 이게 바로 fx 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두 개는 뭐 당연히 뭐 간단한 거고 사실 얘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걸 딱 봤을 때 이거를 한눈에 물론 뭐 딱 들어오면은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계 밟아서 선생님이 여러분 방금 설명한 대로 연습을 하나 그럼 바로 들어온다고. 그냥 절대값 x는 금방 알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4 끌어올린 거 아니야.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뭔가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얘네들이. 그러면 이거 빨리 그려야지 이렇게.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A 맞아나 좌극한이지. 좌극한은 그럼 어디서 가는 거야? 어떤 2로 가야 되는데 왼쪽에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생각을 해보라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는 이쪽으로 가가지고는 얘를 절대 갈 수가 없어. 왜? 오른쪽에서 와야 뭐 하는 거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우극한이 돼야 2라는 이 목표 지점을 갈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는 안 되고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을 가면 얘는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2라는 점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야 되는 거니? 마이너스 2, 1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fx의 극악값의 존재 조건이고요. 함수 이거에 대해서 2에서의 값이 뭐 한다고 얘들아?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그치?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들아 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 한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거든. 선생님이 이거 그래프 선생님 이 시간에는 굉장히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처음을 명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쭉 나갈 수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수업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들어야 돼. 선생님 괜히 막 질질 끄는 게 아니야 지금. 봐봐 여기. 지금 이 fx 함수는 뭐냐면 x가 2라는 거를 뭘로 해서 얘들아? 기준으로 해서 그치? x가 2보다 뭐 할 때는 클 때는 이런 2차 함수를 내가 쓰겠다 그 얘기지. 그리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를 쓰겠다는 얘기야. 근데 x 이퀄 2에서 존재하면 좋겠대. 생각해보자.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 그럼 좌극과 우극이 이렇게 2에서 이렇게 갈 건데 여기가 뭐에 있으면 존재 안 해? 끊어져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어떻게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 얘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 그러면 여기 2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여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풀이법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돼. 여기에다가 왜 여기다 2를 집어넣을 수가 있냐면 이거는 지금 뭐니 얘들아? 연속함수야. x가 2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무슨 함수라고? 연속함수라고. 연속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뭐 똑같다고. 그러니까 극한값을 연속함수라고 판단이 되면 내가 구하려는 그 부분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된다고? 함수값 구하듯 그냥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2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얘가 연속이잖아. 그래 안 그래? 나는 지금 뭘 구하는 거야? 2의 우극한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우극한 구하기 때문에 여기다 선생님 왜 2가 여기 큰일 많이 해. 선생님 2보다 큰데 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걸 정확히 무슨 의미라고 얘들아? 2의 우극한을 구하는 거야. 근데 우극한을 구하는데 왜 이렇게 2를 집어넣냐? 아, 연속함수라면 내가 구하는 범위가 연속함수라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뭐하니까? 같기 때문에 함수값 구하듯이 2를 집어넣어도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가 뭐 했으려면 뭔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려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 때와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걸 바로 뭘 말하는 거야? 2의 좌극한을 말하는 거지. 알겠어?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우극한. 뭐 문제 자체 푸는 거는 뭐 엄청 쉬워. 이거는 그냥 뭐 여기다가 2 집어넣어. 그러면은 답이 뭐 0 나오는데 여기다가 2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우극한이고 얘가 좌극하니까 당연히 두 개가 뭐 하면 된다고? 갖다 놓고 k 구하는 거 이게 계산상으로 무슨 뭐 어렵겠니? 전혀 어렵지 않다고. 근데 걔를 왜 집어넣는 간에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그렇게 풀어 해가지고 푸는 애들이 거의 태반이야. 알겠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6번 문제. fx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습할 때는 조금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 1과 4. 그 다음에 그러니까 1과 4에다가 뭐가 딱 친 거야. 이렇게 경계를. 그치? 그리고 1과 4에 대해서는 뭐라는 얘기니 얘들아? 아, 1차 함수가 이렇게 가는데 1, 4만 쏙 뺀 거야. 그냥 걔 끊어가지고. 이해되겠죠? 했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1참수가 이렇게 가든지 어쨌든 뭐 이렇게 가든지 가. 근데 1, 4만 그냥 두 구간만 뭐 하는 거야? 딱 드러낸 거야. 그렇게 드러나고 나서 1에서는 뭐라고 하고 너는 그냥 0이라고 할게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는 뭐라는 얘기야? 여기는 2차 함수를 갖다가 싹 붙여놨다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붙였냐? 1과 4에서 모두 존재한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모두 거기에서 뭐 해야 돼? 탁탁 체결이 돼야 된다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 1차 함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쌤 일부러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x 이퀄 뭔 말인지 알아듣지? 근데 얘는 딱 뺐어. 그래서 1일 때가 얼마래? 알겠니? 근데 사실 얘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극한값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0이 여기든지 0이 여기든지 뭐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다만 누구는 여기는 2차 함수만큼은 1과 4에서 모두 존재하려면 2차 함수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돼야 돼? 정확하게 딱 연결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버려. 아이고. 얘가 이렇게 돼. 그럼 당연히 좌극은 얘인데 우극은 얘잖아. 이래서 이해되죠?
4에서의 좌극은 얘인데 우극은 얘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그 값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또 여기 있는 0은 실제적으로 여기 있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알아듣겠지?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얘들아 어떻게 이제 해석하면 되냐면 이 수2는 수1하고 달라. 그냥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 해석이 그냥 영어 그냥 해석 못한 거는 손도 못 대. 도대체 뭘 풀라는 거야? 약간 골 때리는 문제들이 많아. 수1은 약간 어떤 느낌이 많아? 그냥 막 풀어야 돼. 막 그냥 무조건 열심히 풀어야 돼 그냥.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이게 뭐 고난도 문제가 딱 나왔는데 도대체 뭘 구하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보잖아요. 뭐 11월도 보고 9월 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22번, 30번 누가 차지하고 그냥 다 얘가 차지하고 있어. 무조건 얘가 차지해. 여러분 아니 고3 돼서 이제 수능 볼 때도 이제 공통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22번 얘가 차지한다. 얘가. 수원이 딱 봤을 때는 막 뭔가 어려운 것 같아. 얘는 생각보다 뭐 그냥 뭐 그런 것 같은데 얘가 굉장히 골 때리는 거야. 해석을 못하면 못 풀어야 해. 어쨌든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야. 경계가 어디야? 1하고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경계가 1하고 4라는 말은 뭐냐면 1의 좌극한과 1의 우극한이 뭐하다고 얘들아? 같다고. 1의 좌극한이 뭐야? 1의 좌극한은 1보다 작다잖아.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1의 좌극한이야. 왜 1 집어넣을 수 있어? 1차함수니까. 1의 우극한은 뭐야? 여기다가 뭐 한 거야? 1 집어넣은 거야. 알아들어?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겠지. 즉 A, B 식이 하나가 뭐가 되는 거니? 완성되겠지. 그 다음에 4에서의 좌극한은 뭐가 돼? 4에서 좌극한은 얘가 4에서 좌극한이 되겠지. 얘가 4에서 좌극한이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은 거하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은 게 뭐 하겠니 얘들아? 같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무슨 문제야? 아 그냥 여기다가 잃는 거와 여기다가 잃는 게 뭐야 돼? 같다. 여기다가 사는 거 여기다 사는 게 뭐해? 같다. 그럼 A, B 두 개 뭐해서 연립해서 풀면 끝나는 그런 문제인데 발전 문제라고 떡하니 나와 있는 거야. 왜? 왜 그렇게 푸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풀어야 된다 하고 그냥 푸는 애들이 사실은 많다고. 근데 이 정도의 문제는 커버가 되지만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 잘 모른다고.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자, 이거는 잠깐 셔틀을 이제 이용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그럼 이제 뭐 fx인데 x가 아닌 뭔가 블라블라 뭐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다 뭐 한 거야 사실은? 합성함수지 합성함수. 맞죠? 사실 fx 빼기 얘는 얘들 뭐라고 보면 돼? fx라는 함수하고 뭐 gx가 x 빼기 1이면 f 노트 gx 함수가 이런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있겠지. 맞죠? 고1 때 배웠던 합성함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fx가 아닌 무언가 이렇게 바뀐 함수들은 다 합성함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건데 일단 보시면 자, 얘부터 먼저 좀 봅시다. 자, 얘는 0 마잖아. 그치? 0 마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0마에다가 빼기 2를 더한 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1 더하기 0마니까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더하면 얼마지 얘들아?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 마로 가면 되겠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0마면 얘들아 대충 너희들이 얼마라고 볼 수 있을까? 0마면 그냥 하나의 수를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0.1 정도 봐도 될까요? 맞아요? 마이너스 0.1.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0.1을 내가 집어넣었어.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1.1이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마야 풀이야. 마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x 앞에 마이너스가 없을 때 함수가 보통 얘들 이렇게 가는 거 어떻게 가냐면 f 자 이런 함수가 있고요 f 이런 함수가 있더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두 함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x 이퀄 뭐 3마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 이렇게 되면은 얘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가 되냐 x 앞에 부호가 안 바뀌었어 얘들아. x 앞에 부호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보면 x 앞에 얘들아 마이너스 x가 붙으면 얘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되지? y축 대칭으로 보면 돼요. 뭘로 보면 된다고? y축 대칭. 이거는 뭐야? y축 대칭이잖아 그치? 그럼 x 앞에 마이너스 x가 붙어버리면은 그런 쪽으로 뭐가 되면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좀만 더 이해 가볼게요. 그러니까 x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없으면 그냥 여기 있는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데 너 잠깐 스탑하고 뭐하고 얘들아? 잠깐 스탑하고 그냥 3하고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얼마야? 2 마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x가 뭐일 때는 플러스일 때는 알겠지? 근데 x 앞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다 라고 하면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얘들아?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그대로 안 오고 얘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방향이 바뀝니다. 왜 방향이 바뀌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얘가 3마를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 함수에다가 선생님 이것만 보면 돼. 안 옮기고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 알겠지? 그리고 x를 갖다가 1로만 1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fx니까 그냥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f1 풀이 얼마냐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럼 1풀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너는 쭉 가서 4가 답이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네. 맞습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얘들아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 뭐니? f에 마이너스 x나 그래 안 그래?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여기 있는 것들이 얘네들이 뒤바뀌는 거야 그래프가. fx하고 f-x는 y축 대칭이라고. 그치? y축 대칭이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여기도 친구도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이거 여러분 다시 이동시켜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단할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실제 얘를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풀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여기도 풀마 개념이니까 마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 1 마니까 이렇게 원래 1풀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오던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 알아듣겠니? 이렇게 왔던 애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간다. 즉 그래프를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대입하면은 그게 더 정확하겠지만 이거 다 옮기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갔던 거를 뭐 하는 것 뿐이야? y축에 대해서 얘를 이 가는 애를 갖다가 대칭시켜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데칼코마니라고 보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가 대칭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1풀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마 1, 마로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지. 좀 이해되니? 제이씨 이해돼요? 이렇게 가는 애를 갖다가 이 축에 대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1로 갔던 애는 똑같은 마이너스 1을 좌측에서 오는 이런 상황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x가 양수일 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알겠니? 음수일 때 이렇게 됐을 때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여기 있는 수를 여기다가 집어든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마1이다라고 보면 된다고 알겠지?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 있는 방향도 뭐 한다? 바꿔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 있는 거 잠시 놔두시고요. 그냥 여기다가 0 대입해 버리는 거야. 알겠어? 0 대입하면 뭐가 되겠니 얘들아? 마 1, 마 갖다 붙여주니까 이거 구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는 x 앞에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방향이 그대로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 얘는 실제 무슨 말이야? fx를 갖다가 x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한 거니?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이거는 원래 무슨 말이냐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막 옮겨 다니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그냥 편하게 좀 편법으로 하자 그 얘기야. 원래 얘는 fx를 갖다가 x축으로 1만큼 다 옮겨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0 말을 하면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옮겼어. 그대로 옮기고 나서 0 말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일이 없잖아. 왜? 그래프가 뭐한 게 뒤집어지지 않았으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0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방향 그대로 따라오니까 마이너스 1마. 마이너스 1마는 마이너스 1여기고요. 이렇게 와야 되고 그래프는 이렇게 오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0을 집어넣으면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1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부호 그대로 따라와서 1풀이니까 이렇게 올 것이고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가니까 얼마가 되겠어? 4라는 답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잘 봐봐. x가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로.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x가 굉장히 막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번 1억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1억 정도라고.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1억 한번 집어넣어봐. 몇 분의 몇이야? 1억 1분의 뭐 9,999만 이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1억 1분의 9,999만 정도 되면은 대충 뭐라고 볼 수 있어? 1이라고 봐도 괜찮죠? 안 됩니까? 봐도 되죠? 근데 1보다는 작아 커? 작지.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라는 거는 너는 x니까 앞에 있는 개수 값이 그냥 답이 되는 거야. 아니 답이 아니고 내가 이제 가야 될 곳이 되는 거야. 즉 1이 되는 거지 1이. 그런데 분자보다 분모가 조금 크잖아. 정확히 말하면 이만큼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1은 아니고 1마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안 되면 한 번 더 설명. 됐으면 통과.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1마다라고 보면 되고 1마라고 보시면 1마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치? 이렇게 가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 1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다 보면 되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얘네끼리 비교하면 얼마로 가겠어? 2로 가겠지. 2로. 그치? 얘는 1이고 얘는 뭐니까? 2니까. 그러니까 2로 가. 2로. 2야 2. 근데 풀이냐 마가 중요하다고. 풀 같아 마 같아? 마겠지. 왜? 정확하게 2가 되려면 얘가 2x 제곱 더하기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정확하게 약분돼서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가 2x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보다는 조금 작겠구나 그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뭘로 보면 되는 거야? 2마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마로 보면 되니까 2마니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얘는 내려와서 2라는 값이 뭐가 된다?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발전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실수 전체를 집합해서 정의된 그래프 2011년도 6월 평가원 문제네요. 자, 이렇게 생겼다. 이거 한번 구해봐라. 첫 번째 거는 뭐 어려웠어. 이게 무한대잖아. 그래 안 그래? 무한대면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돼. 뭐만 비교하면 된다고? 개수. 왜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얘가 1차인데 얘는 2차라고 해봐.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뭐가 되겠니? 2차는 엄청나게 빨리 커지겠지. 근데 얘는 조금씩밖에 안 커지겠지.
그럼 숫자가 엄청나게 만약에 커버리면은 당연히 얘는 0으로 이제 수렴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어쨌든 오늘은 그냥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를 내가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니까 얼마죠? 1이죠, 1. 그런데 분모가 분자보다 뭐해? 크잖아. 그러니까는 1보다는 뭐 하겠구나? 작겠구나. 즉 1마를 찾으라 그 얘기가 되겠지. 뭐 별거 없죠, 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 얘는 왜 문제일까?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하고 여기가 뭔데냐면 엄청나게 마이너스 작은 값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또 생각하기가 뭐해? 아, 좀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얘가 무한대로 가게끔 하는 게 내 목표야. 알겠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일로 보내버려. 뭐 해버리자고? 보내버리자고. 알겠니?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t는 무한대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니? 보자. t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t는 이쪽을 말하는 거잖아. 아니 t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t가 무한대로 가면 똑같이 이쪽 방향이라는 거 생각이 그냥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냈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t들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바꿔주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t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t를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t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는 4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제 얘를 그냥 뭐로 보면 돼? t로 봐버리면 되는 거야. t로 보기가 그러면은 어쨌든 자 마이너스 t가 이렇게 됐어. 어쨌든 이게 중요해. 이게 여기가 뭐가 되게끔 플러스 부호가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런 그래프는 최고차항만 비교하니까 얘들아 얼마가 되겠니? 4겠지 4.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4인데 중요한 거는 뭐야? 4 풀이냐 4 마냐가 중요하다고. 그럼 풀만에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로 묶으시면 되겠네.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4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러면 분자하고 분모하고 사기는 4인데 누가 더 큽니까? 분자가 더 크죠. 그치? 분자가 더 크니까 뭐가 된다? 4 뭐가 된다는 거야? 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처리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친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1마로 가면 되겠지. 그치? 1마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2라는 값이 나왔네. 얘는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무한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t가 그냥 무한대로 가게끔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t가 주인공이 돼야 돼. t가 마이너스 t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t를 갖다가 뭘로? 마이너스 t로 바꿔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친구들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처리해주면은 뭐가 되는 거야? 분자 분모 누가 그냥 결론은 그 얘기야. 분자가 크면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풀개념이 될 것이고 분모가 크면은 마개념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펼쳐지니까 풀개념이 된다. 그래서 4풀이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지. 이렇게 오면 얘는 이렇게 오니까 얼마로? 3으로 올 수가 있다. 여기가 2, 여기가 3. 그래서 답은 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데 선생님이 한번 들은 거 가지고 잘 안 돼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 선생님이 만들어놨으니까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가우스 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우스 함수의 극한은 이거는 뭐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절대 어려운 게 아니냐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이 함수는 우리가 뭘로 보는데 y는 가우스 x라는 함수가 있어. y는 가우스 x라는 함수 무슨 함수야? 계단 함수야. 계단 함수.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1은 뭘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 함수를 양의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끌어 올린 거지 그냥. 그러니까는 원래는 여기서 요렇게 가는 함수 요렇게 그치? 그런데 얘가 1만큼 들어 올려졌어. 그래서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되는 거고 1에서의 뭘 물어봐라? 극한값을 물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불연속이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또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자 여기 볼게. 이거는 두 개 나누시면 된다고. x값이 1마하고 x값이 1풀로 나누면 된다고. 알겠어? 그럼 x값이 만약에 1마면 여기다가 1마를 집어넣어. 즉 1보다는 작은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가우스 값은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0이 되겠지. 0이 되겠지? 이해돼요? 가우스 0.9 하면은 뭡니까?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니까 당연히 0이 되겠지. 가우스 우리 다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0 더하기 1이니까 얘는 그냥 1 되는 거야. 1. 극한값이. 자 1%를 집어넣으면은 1.1 한번 집어넣어. 1.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1이지. 거기다 1 더하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네. 즉 좌극과 우극이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한다는 얘기야? 극한값을 구해라. 없어 임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야 18 하지 마시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 x가 1마일 때 x가 뭐일 때? 1풀일 때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야. x가 1마야. 그럼 1마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뭐가 되니 얘들아? 0이죠. 0. 가우스는 그래 안 그래? 0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될 거야. 그치? 그럼 x가 1마야. 1마면 얘는 양수의 음수야. 1마면 양수의 음수야. 당연히 양수겠지. 1마 해봤자 0.9 정도밖에 안 되잖아. 거기다 1 더하면 당연히 양수잖아.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뭘로 나와? 1로 나오는데 다항함수니까 1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건? 이렇게 되겠지. 1 집어넣으면. 집어넣어서 0이 안 되면 무조건 집어넣어도 된다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을 자극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될 것이고, 아니, 1에 자극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될 것이고, 1의 우극한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얘들아? 0 되겠지, 0. 맞죠? 그러면 얘는 1 집어넣으면 2분의 0이 돼가지고 얘는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두 개는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아. 여러분들 2번 그래프 못 그려요. 못 그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도 당연히 해야 돼. 왜? 그래야 내가 뭐 하니까 빨리빨리 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으면 생각보다 이 문제 자체가 어렵게 안 느껴지고, 결국에 그래프는 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뒤에 미분 촉법을 위해서 사실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모든 거를 다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릴 수 없는 함수가 있다니까, 이런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1에서 얘들아 확인을 하겠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1에서의 극한값을 확인하라는 거는 1의 자극한 값을 네가 구해봐 그런 뜻이야. 그리고 우극한 값을 한번 구해봐 그런 뜻이야.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존재 안 할 수가 없죠. 알겠지? 그런데 그 두 개가 서로 같느냐만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런 거 따져주는 거는 이거 따로 따져주고 이거 따로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알겠지? 그리고 이거 따로 따져줄 때는 하우스 값 계산하고 얘는 그냥 1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발전 문제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실수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야. x = 2에서 fx가 생겼대. 이따위로 생겼는데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런 거 이거는 고민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2의 좌극한과 2의 우극한을 구해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두 개로 나누고
x가 이 좌일 때하고 x가 이 우일 때 한번 구해보자 그 얘기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다가 x가 이 좌니까 뭐 1.9 정도 생각하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얼마가 되겠어? 1이겠지 1. 맞니? 1이겠죠? 1.9 가우스 씌우면 1이겠죠? 그거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1.9 집어넣으면 그냥 1일 것이 거기다 a 곱하니까 아 a 더하기 1이 내가 원하는 값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되겠어? 자 근데 이제 이 풀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당연히 뭐가 돼? 2가 되고 제곱하니까 4가 될 것이고 여기는 2a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좌극한과 이 우극한 서로 뭐하면 된다고? 같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넘어오고 넘어가면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우리가 찾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우스 같은 경우는 이 극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는 해. 그래서 광주도 가우스를 쌤이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교과서에 쌤 기억에 광주에서 쓰는 천재에는 없어요 가우스가. 근데 신사고에는 가우스 있어요 교과서 문제. 그래서 약간 공부를 더럽게 안 시키려는 학교들의 특징이 천재류 교과서를 씁니다. 좋은 교과서예요. 자 합성함수의 극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뭐냐면 여기 봐봐. 오늘 이제 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조금 복잡한 건데 보기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어느 학교 막론하지 않고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합성함수라는 게 얘들아 뭐냐면 fx의 y 값이 맞죠? gx의 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x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게 합성함수죠. 그치? 그럼 잘 보세요. x0일 때 이 친구는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친구는 과연 x 이퀄 0에서 극한값을 갔을 수 있겠느냐 라는 걸 나에게 물어봤다고. 그럼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극한값이 제일 쉬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고민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0마와 0풀을 구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이거 0풀부터 0마부터 한번 구해볼게. 그럼 0마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얘가 먼저 움직여야 되겠지, 그치? 자, 잘 들어갑시다. 0마니까 f에서 0마로 이렇게 내가 갔어. 그래, 안 그래? 같이? 그럼 y값의 변화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1이지, 1. 그치? 우리가 합성함수 극한이 아닐 때는 그냥, 1이구나, 라고 그게 답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x의 y값이 gx의 x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fx가 0마가 이렇게 갔을 때 너 1이구나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가 중요해? 1이 되기는 되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이 되니 1보다 큰 쪽에서 1이 되니 1하고 똑같은 쪽에서 1이 되니 1보다 작은 쪽에서 1이 되지.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가는 우리는 합성함수에는 뭐라고 봐야 되냐? fx는 1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1마. 오케이? 1마니까 이제 누구 가서? gx 쪽 가서 1마를 마무리 해주면 되겠지. 1마 해주면 1마 이렇게 어디서? 1마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니까 너는 1이겠구나. 이렇게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뭐한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이제, 0마 해보면, 0마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우측에서 오는 0마예요? 뭐가? 0풀 하는 거야, 0풀. 0풀 이렇게 오고요. 아까 0마는 했잖아요. 0풀 이렇게 오고,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풀이 되겠지. 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움직이니까 y값이. 근데 그게 이제 x값 역할을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은 gx 가가지고 마이너스 1 뭐라고 얘들아? 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풀은 요렇게 가야 되겠지. 요렇게 가면은 이렇게 오는 거니까 너도 결국에는 뭘로 만나? 1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는 0마나 0풀이 둘 다 뭐가 돼 있어서
건너고 건너서 결국에는 1에서 똑같은 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뭐가 되는 거니? 1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연습. 자, 얘는 그러면은 0 해보자. 0마부터. 뭐부터 해보자고? 0마. 0마는 gx니까 0마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가면 얘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그 뭐가 되겠어? 0 풀이 되겠지. 0 풀. 왜? 이렇게 갔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오고 0으로 가기는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0 풀이지. 그럼 그 0풀을 이제 어디다가 F에다가 적용시켜주면 되겠지. 0풀이니까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너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0만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풀 한번 해보면 0풀은 이렇게 오는 거야. 똑같이 어차피 0이잖아. 근데 얘도 0풀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도 0풀이면은 여기서 0풀이면은 이렇게 가니까 다시 마이너스 1에서 뭐하고 있어? 만난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이거의 극각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이해돼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성질이 결국에는 뭐야? 그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y값이 결국에 최종적인 밖에 거에 x값 역할하는 게 합성함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y값을 어디로 간다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는데 큰 쪽에서 내려오는지 작은 쪽에서 내려가는지 그 다음에 같은 값에서 가는지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만약에 그래프가 얘다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해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을 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0마 해보자. 0마 해보면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0마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y값이 어디서 옵니까? 0에서 그대로 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가면은 얘는 0마고 이렇게 오면은 0모고 풀이고 똑같은 데서 가면은 0 풀이나 0마가 아니잖아. 그럼 걔는 뭐야? 그냥 0이야. 0. 풀마가 없다고. 그럼 풀마가 없으면 걔는 뭐냐면 함수값이야. 그냥 뭐라고? 함수값. 왜 그러냐면 이 fx라는 게 바로 뭐야? 그냥 0이야. 0. 뭐라고? 0이라고 0. 알겠지? 그러면 g0을 구하라니까 g0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풀마 크다 작다의 이력을 남기면은 그거의 극한값을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력이 없어. 그냥 0이야 0. 알겠지? 그냥 0은 풀만 붙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거는 뭘 구하라는 얘기야? gx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이 리미트는 내가 여기서 써먹었잖아. 그치? 의미 없어지는 거야.